육손은 양주 5군 오현 사람으로 육손의 가문은 대대로 강동의 주요 호족이었기에 금수저 출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육손은 어려서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당조부인 여강태수 육강을 따라 임지에서 생활을 했는데, 육강은 여강에서 발생한 10만에 이르는 도적대를 격파한 문무겸비의 능력자였습니다. 만약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육손은 육강의 밑에서 잘 자랐겠지만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술이 서주를 공격하기 위한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여강태수인 육강에게 쌀 3만 곡을 내놓으라 한 것이었습니다. 육강은 헌제가 즉위한 이후 황실이 유명무실해졌을 때도 공물을 바쳤던 한해 충신이었기에 그는 반역자 원술에게는 단 한 톨의 식량도 줄 수 없다고 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원술의 침공을 대비했고, 이에 원술은 분노하여 손책을 보내 육강을 공격하게 합니다. 손책은 일찍이 육강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육강이 직접 만나주지 않고 아랫사람을 시켜 접대하게 한 일로 원한을 품고 있었던 데다 육강을 토벌하면 여강태수 자리를 주겠다던 원술의 말을 믿고 여강으로 진격합니다. 육강은 손책의 공격에 맞서 2년 동안 버텼으나 결국 성은 함락되었고, 그 과정에서 육씨 가문의 절반이 굶주리며 고생하다 죽었다고 하는데, 만약 육손이 여강에 남아있었더라면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겪었을 테지만 다행히도 육강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육손과 자신의 아들 육적 등을 고향인 오현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성이 함락된 뒤 한 달이 지나 육강이 병사하자 육손은 육강의 아들 육적의 나이가 어렸기에 그를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가문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손책이 육강을 죽였기에 손씨와 육씨의 사이는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 손책이 죽고 그의 뒤를 손건이 잇자 육손은 손건의 부름을 받아 그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건은 육손과 손책의 딸을 혼인시켜 가문 사이의 앙금을 풀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손씨와 육씨가 큰 분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손건의 뛰어난 정치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육손은 큰 무대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도 문무겸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스리던 고을에 큰 가뭄이 닥치자 관청의 곡식 창고를 열어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보았고,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을 권유하고 감독해 많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군 산적 반림, 파양군 도적 우돌, 단양군 도적 비잔을 격파하여 각 지역의 난을 잠재워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환난을 전부 소탕했기에 육손의 군대가 지나간 곳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회계태수 순우식이 손건에게 표를 올려 육손이 함부로 백성을 취하여 관할 지역을 소란스럽게 한다고 비난했는데, 나중에 손건을 만난 육손은 오히려 순우식을 칭찬하기에 손건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육손은 순우식은 백성들을 기르려고 했기에 저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다시 순우식을 비방한다면 이는 덕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이러한 기풍을 조장하면 안 되기에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손건은 육손이 매우 훌륭한 인물이라 칭찬했다 합니다. 관우가 북벌을 시행했을 당시 여몽은 관우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질병을 핑계로 건업으로 왔는데, 이때 육손은 여몽을 찾아가 관우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사령관이 되어 어찌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고 말했고, 여몽은 관우를 제대로 속이려면 같은 편도 속여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네 말도 맞지만 진짜 아프다고 꾀병을 부립니다. 이에 육손은 관우는 자신의 용기에 기대어 다른 사람을 능멸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처음으로 큰 공을 세워 교만해졌기에 북진에만 힘쓰고 우리를 경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신이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더욱 방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공격하면 반드시 관우를 사로잡을 수 있을 터이니 어서 주군을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여몽은 관우가 너무 용맹한 데다 그가 형주를 점거한 뒤 은혜와 신의를 내려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으니 공격하기 어렵다고 대꾸하고는 육손을 돌려보냅니다. 이후 여몽은 손건을 찾아가 관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했고, 손건이 후임으로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육손을 추천합니다. 육손은 여몽을 대신하여 편장군 우부독으로 임명된 뒤 육구로 갔는데, 먼저 관우에게 편지를 보내 관우의 공적을 칭찬하고 자신을 낮추는 내용을 전달했고, 관우는 육손이 자신의 위용에 의지하려는 뜻이 있고 매우 방심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나라에 대한 경계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육소는 계속해서 현지의 상황을 손권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관우를 격파할 수 있는 계책도 전해줍니다. 그러던 중 관우가 상관의 미국을 탈취하자 마침내 손권은 여몽에게 명을 내려 군대를 이끌고 공안과 남군을 공격하게 하였고, 여몽은 육선과 함께 선봉이 되어 공안과 남군을 신속하게 점령합니다. 남군을 점령한 여몽이 남군의 민심을 다스릴 때 육소는 따로 군대를 이끌고 의도로 진군하였고, 의도태수 번우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기에 점거합니다. 그리고 육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장군 이이와 사정에게 병사 3,000명을 주어 총나라 장수 첨언과 진봉을 공격하게 하여 그들을 사로잡았고, 방릉태수 등보, 남양태수 광모도 연이어 격파합니다. 그러나 유비 측의 저항은 끝이 없었는데 자귀현의 호족인 문포와 등계 등이 병사 수천 명을 규합해 익주의 총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육손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육손은 장군 사정과 함께 문포와 등계를 토벌하였고, 문포를 회유하여 완전 투항시켜 유비의 잔존 세력을 괴멸시키니 지금까지 육손이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거나 회유하여 항복시킨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손은 의도, 자귀, 지강 지역을 수복한 뒤 협구를 지키며 초계 침공을 대비하는 공을 세우니 손권은 육손을 진서장군에 임명하고 누후로 봉합니다. 221년 7월에 유비는 대군을 이끌고 오를 정벌하기 위해 나섰고, 손권은 서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유비는 극도로 분노하며 거절합니다. 곧 유비군의 오반과 풍습이 무현과 자귀현에 주둔하고 있던 오나라 장수 이이 등을 격파하고 자귀현에 주둔하니 육손은 군대를 거두어 물러났고, 무릉의 오개만이들이 유비에게 사자를 보내옵니다. 황무 원년, 유비는 풍습을 도덕으로 장남을 선봉으로 삼아 더욱더 진격해왔고, 이에 손권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가절과 함께 병사 5만 명을 주어 수많은 장수와 함께 유비를 막게 했기에 육손의 부장군 송겸이 초계 주둔지 5곳을 공격하여 모두 격파시켰으나 유비군의 기세를 꺾지는 못합니다. 이후 유비의 장수 오반과 진식은 수군을 이끌고 이릉에서 장강을 끼고 동서 연안에 주둔하며 오나라 수군을 견제했고, 유비는 직접 장수들을 이끌고 자귀에서 진군하여 효정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마량을 시켜 무릉에 있는 오개만이들에게 금, 은, 비단, 자귀, 상 등을 줘 그들을 회유했고, 이에 오개만이의 지도자들은 군사를 이끌고 유비에게 합류하여 유비의 군세는 더욱더 불어납니다. 오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오나라 장수들은 진격해오는 유비를 공격하자고 했으나 육손은 적의 기세가 강할 때 굳이 싸울 필요가 없고 적들이 피폐해진 틈을 타 공격하는 게 낫다고 말하며 수비만 했기에 오나라 장수들은 육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유비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분한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오나라 장수들의 불만이 어찌나 높았는지 손권의 친척이었던 손화는 육손의 명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군을 이끌고 출진해 유비의 선봉대를 토벌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유비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육손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육손은 손환이 주둔하고 있는 성은 견고하고 식량이 충분하므로 자신의 계책이 실행되면 저절로 포위가 풀릴 것이라 말하며 구원을 거부합니다. 유비는 수비만 하는 육손의 군대를 끌어내기 위해 오반에게 수천 명의 병사를 주어 평지에 군영을 세워 오나라를 도발하였고, 이에 오나라 장수들이 분노하며 공격을 하려 하자 육손은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음흉한 계책이 있을 것이니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며 장수들을 진정시켰고, 곧 유비가 산골짜기에 8,000명의 복병을 데리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유비의 진영은 무협과 건평에서부터 이릉의 경계까지 이를 정도로 넓게 펴져 있었는데, 유비 입장에서는 험준한 지역을 골라 요새화시켜 50여 개의 진영을 두어 육손의 공격을 막음과 동시에 보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선택이 결국 패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해 6월, 육손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대군을 이끌고 유비의 진영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고, 앞서 병사들에게 풀을 하나씩 주어 화공까지 합니다. 유비의 병사들은 출병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나 피로가 쌓이고 사기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화공으로 인해 넓게 퍼진 진영들 간의 연계가 깨져버려 오나라 군대에게 속수무책으로 각계 격파당합니다. 이렇게 육손은 각 군대를 직접 인솔하며 풍습, 장남, 호황 사마가 등을 죽이고 유비군 진영 40여 곳을 박살냅니다.
아비규환인 상황 속에서 유비는 마한산에 올라 주위의 군대를 포진시켜 육손의 군대를 막으려 했으나 육손이 군대를 격려하고 지휘하며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자 마침내 유비군의 진영은 무너져 버렸고 이때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유비는 밤을 틈타 달아나 간신히 백제성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그가 이끌고 간 배, 병기 등의 물자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의 병사들은 주검이 되어 장강을 떠다니는 상태가 되었으니 유비는 매우 부끄럽고 분하여 내가 육손에게 좌절과 모욕을 당했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한탄했다 합니다. 손권은 이릉대전 당시 육손의 휘하 장수들이 육손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육손을 만나 왜 자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육손은 손권의 질문에 대해 저는 두터운 은혜를 입어 큰 임무를 맡았으나 이는 제 재능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휘하 장수들 가운데 어떤 이는 주군께서 신임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유능한 장수였으며 또 어떤 이는 공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의 대사를 이루는데 함께할 사람들이니 저를 낮춰서 이들과 함께 국가의 대사를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앞서 육손에게 원망을 품었던 장수들도 육손의 뛰어난 계책을 깨닫고 그를 존경하고 복종했다고 하며 단독 행동을 했던 손안도 육손을 찾아와 구원하러 오지 않아 원망했으나 결국 그대의 큰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유비는 이릉대전에서 크게 패한 뒤 성도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백제성에 주둔해 있었기에 서성, 반장, 송겸 등의 장수들은 표를 올려 서로 자신이 유비를 붙잡을 수 있다며 유비를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손권은 육손에게 유비를 공격하는 것을 의논했고 육손은 주연과 낙통과 함께 조비가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한 뒤 조비가 겉으로는 우리를 도와 유비를 공격한다고 하지만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기에 손권은 유비에게 사자를 보내 화친을 청했고 유비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육손의 예상대로 조비는 오나라를 향한 총 공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육손이 조비의 군대와 맞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 육손은 혹시 모를 총나라의 공격에 대비했거나 외교적인 문제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록에 따르면 유비는 위나라의 대군이 오나라를 공격하러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육손에게 위나라가 강릉에 당도했으니 나도 이에 호응하여 다시 진격할 것인데 장군도 동의하시오 라는 비아냥과 위협이 섞인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에 육손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당신의 군대는 패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고 양국은 이제 화해를 한 상태이니 지금은 병력을 보충해야지 궁핍하게 할 틈은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군을 이끌고 온다면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황무 7년 손권은 파양태수 주방을 시켜 위나라 대오방면 사령관인 조휴를 속여 유인하라고 명합니다. 주방은 조휴를 속이기 위해 7번이나 편지를 보냈고 결국 조휴는 주방의 말에 넘어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0만의 군대와 많은 군수 물자를 가지고 환현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손권은 조휴가 대군을 이끌고 오자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해 조휴를 공격했고 조휴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대로 퇴각하면 부끄러움만 남을 것이고 자신이 이끌고 온 병사들의 수가 많고 정의하다고 여겼기에 육손의 군대와 그대로 맞섭니다. 하지만 육손이 중앙을 지휘하고 주환과 전종이 각각 좌우를 맡아 세 방향으로 진격해 조휴의 군대를 압박하니 결국 조휴는 패하여 협서까지 도망칩니다. 육손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만명을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았고 수많은 군수물자를 실은 수레 1만 대까지 얻는 공을 세우게 되었으니 조휴는 마음의 병을 얻고 등에 종기가 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후 손권은 주위 신하들에게 명령해 자신의 우산 덮개로 육손을 가리고 궁궐문을 드나들도록 해주었고 자신이 사용하는 상등의 진귀한 물품들을 육손에게 하사하니 그 당시에 손권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 중에 육손과 견줄 만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황룡 원년 손권은 육손을 불러 태자 손등을 보좌하도록 하고 동시에 형주, 예장 등 세 군의 일도 관장토록 했으며 군사나 국사의 관리 감독까지 하도록 했으니 육손에 대한 손권의 신임이 이와 같았습니다. 육손도 이에 부응하듯 맡은 바 책무에 힘썼는데 하루는 손권의 둘째 아들인 손녀가 오리끼리 싸움을 붙이는 투함란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자
이를 꾸짖어 손녀가 직접 그것을 부수고 철거하게 만들었고, 손건이 가장 아꼈던 조카인 손송이라는 인물이 병사들을 놀게 하고 훈련을 시키지 않자 육소는 손송을 책망한 뒤 손송의 수하 관리들을 불러 그들의 머리를 깎는 형벌에 처합니다. 그리고 훗날 여일이라는 자가 손건의 신임을 받고 권세를 휘둘러 대신들조차 함부로 여일에 관한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유일하게 육소는 손건에게 이 일을 간언했다고 하니, 이처럼 육소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 하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화 5년, 손건은 합비를 직접 공격함과 동시에 육손과 제갈근에게 양양을 공격하라 명했고, 육손은 전쟁 도중 손건에게 전쟁 상황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한편이라는 인물을 보냈는데, 한편은 손건에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적에게 체포되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갈근은 매우 두려워하며 육손에게 주상은 이미 회군을 한 데다 적이 우리의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 빨리 퇴각해야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나, 육손은 편지에 대한 답장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시켜 순무와 콩을 심게 하고는 다른 장수들과 평상시처럼 바둑을 두고 활을 쏘며 놀았다고 합니다. 다른 장수 같았으면 미쳤다고 했겠지만 육손의 계략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던 제갈근은 육손에게 무슨 수가 있다고 생각해 육손을 찾아갔고, 육손은 제갈근에게 병사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다양한 계책을 편 후에 물러나야 되지 지금 곧바로 후퇴했다간 적들이 추격해올 거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는 제갈근과 은밀히 계획을 세운 뒤 제갈근은 수군을, 육손은 육군을 이끌고 퇴각은커녕 오히려 양양성으로 진군했고, 이에 위나라 군대는 육손을 두려워했기에 황급히 성으로 퇴각했다고 합니다. 육손은 그 틈을 타 강하군의 신시, 안류, 석양을 공격해 천여 명의 사람들을 베거나 사로잡은 뒤 생포된 자들을 치료하고 다방면으로 돌보았기에 이웃 지역의 백성들이 오나라에 귀의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위나라 강하 태수 녹식이 항상 오나라 변방 지역을 침범하여 소란스럽게 만들자 육손은 녹식이 위나라 노장 문빙의 아들 문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용해 녹석이 문효와의 불화로 인해 오나라와 내응을 하고 있다는 거짓 편지를 만들어 변방 지역에 놓아두니, 녹식은 이 사실을 알고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처자식을 데리고 낙양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저고 4년, 손건이 매우 아끼고 뛰어난 성품과 능력까지 보여줬던 손등이 사망해버리자 손건은 저고 5년에 셋째 아들 손하를 태자로 삼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같은 해 8월 넷째 아들인 손패를 노왕으로 세운 뒤 총애와 특별한 대우에 있어서 태자 손등과 구별 없이 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손건의 행보로 인해 신하들은 손하와 손패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이간질과 정치질까지 난무하게 되어 손하의 태자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저고 7년에 승상이 된 육손은 손건에게 상소를 올려 태자의 자리는 반석 같은 견고함이 있어야 하고 노왕은 그 아랫사람이므로 총애와 대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각자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안녕을 얻을 수 있으니 신이 간절하게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며 간언합니다. 라는 내용을 전했으나 손건은 육손의 의견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손건은 육손의 외조카인 고담, 도승, 유신 등의 인물들이 모두 손하의 편에 섰다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육손을 승상의 자리에서 쫓아냈고, 태자의 스승이었던 오찬을 육손과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옥에 가둬 죽여버립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육손의 집에 사자를 자주 파견하여 육손을 질책하니 육손은 매번 분노하고 탄식하다가 저고 8년 봄 2월 63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하며, 그가 얼마나 청렴했는지 집에 남은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자에 따르면 이릉대전 당시 전사한 유비군의 병사 수는 8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가후는 조비에게 육손이 뛰어난 용병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육손은 사람을 법이나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다 예로 다스리는 것을 선호했는데, 남양의 사경이 유이라는 인물의 형벌을 우선하고 예절을 뒤에 둔다는 견해를 칭찬하자 육손은 사경을 질책하며 예절이 형벌보다 앞선지 매우 오래되었으니 유이가 궤변으로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다. 그대는 태자를 모시는 사람이 되어서 인의를 존중하여 덕을 높여야 하거늘 어찌 유이와 같은 말을 하는가? 라고 말했으며, 손건에게도 상소를 올려 엄격한 법과 가혹한 형벌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손건은 육손과 함께 육손의 선임자들인 주유, 노숙 및 여몽에 대해 논평하였는데 손건은 노숙이 유비에게 형주 땅을 빌려주라고 권했던 것을 노숙의 단점이라고 표현하였고 여몽의 지략은 주유에 다음 갈 정도로 뛰어나지만 언변의 뛰어남은 주유에 미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답니다. 육손이 죽고 그의 아들 육항이 20세의 나이에 그의 뒤를 이었는데 손건은 육항에게도 아버지인 육손의 잘못을 들어 육항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진실이 밝혀지게 되자 태원 원년에 손건은 육항과 만나 그에게 내가 이전에 참언을 듣고 그것을 믿어 그대의 부친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했기에 그대를 등졌었소. 내가 그대를 힐문했던 글은 전부 불태워 없애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한 뒤 육항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육손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